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 틀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저려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발이 마치 남의 발같이 무감각하게 느껴지신 적은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2,300여 명을 4년간 추적한 결과 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 중 68%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닌 말초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리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게 절반 이상은 사실 신경이 보내는 다른 종류의 신호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접근하셨다면 훨씬 빨리 나으실 수 있는데 잘못된 상식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3가지를 챙겨가세요. 첫째, 왜 발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는지 그 진짜 뿌리 원인. 둘째, 의자 하나면 되는 10분발 펌프 운동과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수면 악순환을 끊는 방법. 셋째,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신경보호 음식 3가지. 약 없이, 비싼 기구 없이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자식들 키우면서 내 건강은 뒤로 미루며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이랑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먼저 발이 왜 저리는지 그 진짜 뿌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밥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고 쉬시는 시간 다 합쳐서요. 아마 대부분 7시간, 8시간, 많은 분들은 10시간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고요?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데 발끝까지 혼자서 피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2번째 심장을 만들어 뒀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발에 고인 피가 위로 쭉 밀려 올라갑니다. 이걸 종아리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펌프가 멈추는 거예요. 펌프가 멈추면 발끝까지 신선한 피가 안 가고 산소도 영양분도 못 갑니다. 발의 신경들은 우리 몸에서 제일 길고 제일 가는 신경들인데요.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조직이에요. 그 공급이 끊기면 신경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린 느낌, 타는 느낌, 무감각, 욱신거림. 이게 다 신경이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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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야 관이 건강합니다. 물이 안 흐르면 관 안에 이물질이 쌓이고 결국 막힙니다. 우리 발 신경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나이 탓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올해 71세이십니다. 텃밭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3년 전부터 밤마다 발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혈액순환 건강기능식품도 드셨어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발 마사지 기계도 사셨어요.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원래대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을 3주간 꾸준히 해보셨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닷새는 새벽 내내 안 깨고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텃밭에서 2시간씩 일하시는데도 발이 훨씬 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나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신다면 고유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번엔 발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느낌이 뚜렷하게 느껴지세요? 약간 둔하거나 멀리서 느껴지는 것 같으세요?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세요.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나 오히려 아무 느낌도 없다면 신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체크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경과나 내과 선생님께도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 방법과 의사 선생님 진찰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발 펌프 운동이에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준비하세요. 안정적인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이세요. 무릎은 90도 정도. 지금 발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저리시죠? 무감각하시죠? 10분 후에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1단계 발 펌프. 천천히 60초입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쭉 눌러내리세요. 1초 유지. 그 다음 정강이 쪽으로 올려 당기세요. 1초 유지.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반복이에요. 60초 동안 해보세요. 중간쯤 종아리가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게 좋은 신호입니다. 멈춰있던 근육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10초 쉬세요. 발이 따뜻해지셨죠? 신선한 피가 도착한 겁니다. 2단계 빠른 펌프 45초입니다. 같은 동작인데 이번엔 빠르게 1분에 50번 정도 목표로 하세요. 2단계에서 혈액순환이 제일 크게 일어납니다. 15초 쉬세요. 3단계 버티기 각 방향 30초씩. 발가락을 아래로 눌러서 30초 그대로 버티세요. 포기하고 싶어지더라도 버티세요. 2단계가 더 깊은 근육 섬유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발가락을 위로 올려서 30초 버티세요. 이제 발목 돌리기입니다. 우리 발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눈을 감아도 내 발이 어디 있는지를 뇌가 알게 해주는 센서예요. 이 센서가 망가지면 자꾸 헛발을 딛게 됩니다. 낙상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고유 감각 운동을 6주간 꾸준히 한 환자군에서 낙상 위험이 37% 줄어들었습니다. 발 저림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 앞으로 15번, 뒤로 15번 돌리세요. 왼발도 똑같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처음 하실 때 어색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동안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니까요. 처음 며칠은 종아리가 좀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육이 살아나는 신호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중간에 잠깐 멈추고 발을 느껴보세요. 아까보다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저린 느낌이 줄어들었는지 이 변화를 직접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꾸준히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뒤꿈치와 발가락 교대 두드리기 90초입니다. 뒤꿈치를 고정하고 발가락 끝을 위로 들어서 20번 탁탁탁탁. 그 다음 발가락을 바닥에 붙이고 뒤꿈치를 위로 들어서 20번 탁탁탁탁. 이렇게 교대로 90초 반복이에요. 이게 걷기를 흉내내는 겁니다. 걷기의 혈액순환 효과가 앉아서 나는 거예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1단계가 끝났으면 10초 쉬시고요. 발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나세요? 그 따뜻함이 뭔지 아세요? 신선한 피가 발끝까지 도착한 겁니다. 오랫동안 굶어있던 신경이 드디어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이 이제 좀 살겠다 하는 느낌입니다. 2단계 끝나고 발이 아까보다 훨씬 더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이 느낌 잊지 마세요. 오늘 처음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10분 만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발목 돌리기 단계도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고유 감각이라는 센서를 깨우는 과정이거든요. 이 센서가 살아있어야 걸을 때 발을 헛딛지 않고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이 동작이 그걸 예방합니다. 뒤꿈치 발가락 교대 두드리기. 90초 동안 하시면 발 전체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탁탁탁 리듬을 타면서 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앉아서 하는 거라 부담이 없어요. 이 운동을 하루 한 번, 아침에 텔레비전 보시기 전에 해보세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육 펌프 운동을 10분 실시하면 발끝 혈류가 평균 2.3배 증가하고 이 증가가 30분에서 50분 동안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시면 오전 내내 발 상태가 달라요.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8주간 꾸준히 한 말초신경병 환자들에서 저림 증상이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운 분들이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루 한번 매일 하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3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4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2주면 주변에서도 알아차립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30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2분 걸어보세요. 광고 나오면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발끝으로 혈류가 완전히 끊기지 않아요. 운동을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손주한테 할머니랑 같이 발 운동하자 하고 같이 하세요. 아이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같이 하면 꾸준히 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수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 밤에 발이 더 심하게 저리거나 타는 느낌 경험 있으세요? 낮에는 견딜만한데 누워서 자려고 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계속 혈액순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몸 전체가 멈춥니다. 종아리 펌프도 멈춥니다. 신경으로 가는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해집니다. 더 저리고, 더 뜨겁고, 더 욱신거리고 그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경을 회복시킬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신경 회복은 잠자는 동안 일어나요.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경 조직을 수리합니다. 잠을 못 자면 수리를 못 합니다. 수리를 못하면 다음날 밤에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하니까 또 못 잡니다. 또 못 자니까 또 수리를 못 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매년 조금씩 더 나빠집니다.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어르신, 올해 72세이십니다. 퇴직하신 기술자분이세요. 이분이 딱 이 악순환에 빠지셨었습니다. 밤마다 발이 욱신거려서 새벽 2시, 3시에 자꾸 깨셨어요. 그러면 낮에 피곤하시고 움직이기 싫어지시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게 되시고 그러면 또 밤에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을 끊으신 방법이 자기 전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취침 전 온수 조격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해오셨던 방법이에요. 그냥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강남차병원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끝까지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혈류 증가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자는 동안에도 신경으로 공급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중에 신경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38도에서 40도, 손목을 담가봐서 뜨겁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소금을 2숟가락 넣어주세요. 살균 효과와 붓기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발을 발목 위 7cm까지 담그고 15분 유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오늘 좋았던 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끝나면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1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대부분 밤에 덜 깨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앉아있게 되고 그러면 또 밤에 더 저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매달 매해 조금씩 더 나빠집니다. 임종수 어르신이 조격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3일 동안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에이, 이거 별거 없네 하고 거의 포기하실 뻔했다고 해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다가 한 번도 안 깨셨습니다. 처음이었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제대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족욕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딱 4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시면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족욕 중에 발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두드리는 거예요. 고유 감각 신경도 함께 자극이 됩니다. 족욕 끝나고 발을 닦을 때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임종수 어르신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이분이 족욕을 시작하신 첫날은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았다고 하세요. 그냥 발을 담그는 거잖아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네 하고 놀라셨대요. 그것 하나가 이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저녁 족욕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세요. 잠을 푹 자게 되니까 낮에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니까 더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이 또 밤에 도움이 되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족욕 중에 발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고유 감각 자극도 함께 됩니다. 족욕 끝나고 발을 닦을 때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강하게 비비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줄어 온도를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온도계로 꼭 확인하시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하세요. 자, 3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이 발신경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 물론 음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 조직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특정 영양소가 있고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우리 밥상에 이미 있어요. 비싼 수입 식재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것들이에요. 신경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 이름이 어렵지만 알파리포산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천연 항산화제예요. 신경 세포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 밥상 재료에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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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리포산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주먹, 쪄서든 된장찌개에 넣어서든 드세요. 시금치입니다. 알파리포산과 비타민 B1이 풍부해요. 비타민 B1은 신경이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쓰는데 꼭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중 비타민 B군이 기준치 이하인 분들이 47%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시금치를 일주일에 2번,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드세요. 두부입니다.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신경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 모면 충분해요. 된장찌개에 조림으로 구이로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두부. 우리 밥상에 이미 있던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통 발효 음식 된장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 속 발효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콩에서 나온 이소플라본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한 혈관이 신경으로 가는 공급을 이어줍니다. 된장은 이미 우리 밥상에 있잖아요. 된장찌개, 된장국 매일 드세요. 우리 할머니들이 평생 해오셨던 방식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밥 드실 때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먼저, 그 다음 밥.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신경으로 가는 환경이 더 안정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점심부터 할 수 있는 변화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음식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셨던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신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식사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밥 드실 때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먼저, 그 다음 밥.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더 안정됩니다. 오늘 점심부터 할 수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된장찌개, 된장국 매일 드세요. 된장 속 발효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발이 저리면 세게 주무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예민해진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쓸어내려주는 정도가 가장 좋고요. 찬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도 피하세요. 신경은 차가운 환경에서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특징이 있어요. 참을성이 강하세요.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그 참을성으로 가족을 지켜오셨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죠. 그런데 건강 문제에서는 참는 것이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신경 문제는 방치하면 더 나빠집니다.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정보를 아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거든요. 오늘 배우신 3가지, 어느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모두 하시기 힘드시면 딱 하나만 먼저 시작하세요. 의자 발, 펌프 운동, 10분, 이것 하나만 일주일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 족욕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 밥상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우리 세대 방식으로,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발이 저리신 이웃분, 친구분 계시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 서로 건강 챙겨주는 것, 그게 우리 세대 정이잖아요. 우리 함께 건강해진다는 것,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시면 가족들도 달라집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자식들도 걱정이 줄어들어요. 오늘 시작하시는 작은 변화가 그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세울 때 그랬듯이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발신경이 저리고 화끈거리는 진짜 이유.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 펌프가 멈추고 발신경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신경이 굶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의자발 펌프 운동 10분. 매일 하시면 8주 안에 저림이 평균 43%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침 전 온수 족욕 15분. 38도에서 40도, 소금 2숟가락, 10일만 해보세요. 세 번째, 브로콜리, 시금치, 두부를 밥상에 올리세요.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이랑 함께 산책하시려면 계단 오를 때 발이 좀 더 믿음직스러웠으면 하신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면 가족 모두가 달라집니다. 건강하신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안도하는지 아시잖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아이한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지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가족 모두의 행복이에요.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분들이에요. 일제강점기, 전쟁, 가난 다 이겨내셨잖아요. 이것도 이기실 수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딱 하나. 발펌프 운동 10분. 아니면 족욕 15분. 그것 하나만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앉아 계실 때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딱 2분만 걸어주세요.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세요. 이 2분이 종아리 펌프를 다시 켜줍니다. 하루 종일 혈류가 완전히 끊기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댓글로 여러분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